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공기업 면접 컨셉 잡는 법, 그리고 소재 발굴하는 법까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컨셉을 잡고 소재를 발굴한 다음에 이제는 이거를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저랑 같이 배워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거 하실 때 반드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영상을 멈추고 한번 실제 답변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꼭 영상을 멈추고 실제처럼 답변해보시면서 실전 트레이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위에 있는 앞에서 설명한 1강, 2강 꼭 듣고 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업 면접은 땡땡땡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공기업에 합격하신 모든 분들이 주신 정말 공통된 후기 중 하나인데요. 과연 뭘까요? 네, 바로 두갈씩입니다. 공기업 면접 같은 경우엔 정말 간결하게 묻는 바에 대해서 바로 딱 간결하게 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공기업 면접 같은 경우에는 두갈씩을 사용해서 답변은 간단히 약 40초가량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40초 안에 여러분이 담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같이 연습했던 연습 소재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고요. 한국철도 운전 직무에 관한 연습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거 눈에 익히신 다음에 이거 사진 찍어 두시든 이거 눈에 익히신 다음에 저희 뒤로 넘어가서 한번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자, 답변 구성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당시, 묻는 바, 성과. 이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볼게요. 경험 소속 당시 어떻게 하여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두갈씩을 쉽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봤던 그 카페 아르바이트 소재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영상 멈추시고. 자, 규정을 준수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네. 경험 소속 당시 뭐뭐하여, 우리 노란색으로 같이 구분되어 있죠. 규정을 준수했던, 규정을 준수하여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답변할까요? 네,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 안전을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연두색으로 제가 고객 안전을 색칠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연습해 볼게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웠지만 준수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경험 소속 당시 뭐뭐하여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 재고관리 규정 준수가 어려웠으나, 묻는 게 어려웠지만 준수한 경험이니까 어려웠으나 이를 준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고급지게 답변을 하면, 조금만 더 질을 높여서 답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 재고관리 규정 준수가 어려웠으나 이를 준수하여 고객 안전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고객 안전에 또 체크를 해놨어요. 뒤에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고객 안전을 지켜낸 경험이 있다를 성과로 이어서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묻는 성과는 수행 태도를 묻는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행 태도가 뭐냐? 우리 운전 직무에서 중요했던 게 규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규정을 준수하는 게 중요했어요? 규정을 준수해 고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묻는 바, 두 번째에 들어가는 묻는 바는 규정 준수고 성과에 들어가는 고객 안전 지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 규정을 준수하여 고객 안전을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규정을 준수했던 경험이 고객 안전과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따로 들어드린 건데요. 이게 소재 선별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묻는 바가 웬만하면 수행 태도와 비슷한 경험을 발굴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 규정을 준수해서 재고 효율을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성과를 다른 걸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1강, 2강 잘 보고 직무 수행 태도를 보고 이 직무 수행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 소재를 발굴하시면 정말 면접관이 원하는 바로 그 답변을 딱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소재 선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갈씩 연습해 볼게요.
자, 새로운 조직에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자, 우리 두 가지씩 어떻게 답변해야 한다고 했죠? 당시, 묻는 바, 성과입니다. 자, 잠시 영상 멈추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네. 기획부서 이동 당시 최근 회의록과 관련 데이터를 이해하며 어떻게 하여 조직에 빠르게 적응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묻는 바는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거니까 어떻게 노력해서 빠르게 적응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살펴볼게요. 묻는 바는 수행 태도를 묻는 이유라고 했어요. 자, 조직 적응, 협업, 소통이 행정직에 필요하대요. 왜 필요할까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직 간 협업하기 위해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 정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묻는 바는 조직 적응이고요. 성과는 빠른 조직 적응, 협업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 질문 자체에서 묻는 바는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서 묻는 거는 이 조직 적응을 왜 해야 하느냐, 원하는 바와 동일해요.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과 같아요. 행정직에서 조직 적응과 협업 소통이 중요하대. 왜요?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직 간 협업을 하기 위해. 이거를 맞춰서 소재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소재 선별의 중요성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최근 회의록과 관련 데이터를 이해했대요. 왜요? 행정직은 꼼꼼한 성향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 직무수행 태도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 그러면 난 꼼꼼한 성향으로 관련 데이터를 모두 이해하고 분석해서 적응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노력하는 방식마저 너희의 직무가 원하는 성향과 일치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잠시 영상 멈추고 다시 한번 답변 연습해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 답변 순서, 당시, 묻는 바, 성과입니다. 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사무보조 근무 당시 데이터의 체계를 정리하여 지속적인 고객 민원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 사무보조 근무 당시, 묻는 바, 데이터의 체계를 정리하여 성과, 지속적인 고객 민원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살펴볼게요. 문제 해결, 이 직무에서 문제 해결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 안전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빠른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묻는 바는 직무에서 하는 일과 연결이 됐어요. 직무에서 하는 일이 민원에 대응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재를 선별할 때 고객 민원 해결과 연결된 걸로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행정직에서 문제 해결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고객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성향이 중요한 거면 애초부터 경험을 고객 민원 해결했던 경험으로 찾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 라는 거 잊지 말고 답변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베스트를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답변하실 때 당시 묻는 바 성과 이것만 생각하셔서 연습해 주셔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걸 바탕으로 경험 한번 구성해 볼게요. 자, 경험은요,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빨간색으로 기재해놨죠. 간단히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규정을 준수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어떠한 상황이었으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하여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상황을 간단히 한 거, 그리고 내가 한 일, 성과, 이 순이죠. 당시 매니저님께서 가 재고의 비싼 가격을 이유로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도 사용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 맛의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고객 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유가 이게 녹아 들어가면 더 좋겠죠? 이에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적정 재고 주문량을 계산하여 지점에 공유한 결과 재고 관리 효율 증대는 물론 고객 안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까지 성과를 이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고 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이 일을 해서 성과를 냈다 까지 이 정도만 딱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뭐 여기에 이 재고가 뭐였는데 가격이 어떠했고 비슷한 가격이 어떤 게 있었고 굳이 이거를 구구절절 말씀하시기보다는 딱 줄여서 팩트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웠지만 준수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자,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네, 당시 매니저님께서 가 재고의 비싼 가격을 이유로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도 사용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게 두 갈식이 상황이에요. 상황을 딱 설명해주고
매장을 생각하는 매니저님의 의견도 이해할 수 있었으나 이는 고객 안전에 리스크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해하고 그 뒤에는 다 똑같죠. 제가 이 초록색 부분으로 체크한 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다만 조직 융화적인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냥 무조건 매니저 너 말도 안 돼 땡! 이게 아니라 이해도 되었으나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협업적인 모습을 더 넣어주면 좋다라는 거 베스트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답변에서 경험 구성하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첫 번째, 내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면접관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컨설팅 오시는 분들이 다 선생님 저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들어보면 대부분 안 해도 될 것 같은 얘기인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면접관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앞에 보신 것처럼 정말 팩트 중심으로 간단하게 구성해서 말씀하시는 연습해 주시면 좋고요. 면접관은 묻는 말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갈씩 연습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면접관을 배려하는 차원인데요. 내가 다 말을 해버리면 면접관은 꼬리를 물 수가 없어요. 면접관이 꼬리를 물 수 있도록 여러분의 TMI는 잠시 접어두시고 내가 이 정도만 말해서 면접관이 답하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 갖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답변이 길면은 면접관이 지루해하고요. 나에 대해 면접관은 더욱 궁금해하지 않아요. 답변이 길면 길수록 면접관이 지루해지고 내가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꼬리를 물지 않고 면접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생각 갖고 답변의 길이를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답변 구성 이렇게 2갈씩 경험 이 순으로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실전 연습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영상 멈추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공격 기출 문제들입니다. 타인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잠시 영상 멈추고 답변해주세요. 네, 저는 임시적인 경험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답한 것과 비슷한 결인지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카페 아르바이트 당시 구체적인 자료로 매니저님을 설득하여 재고관리 효율을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 우리 공기업은 꼼꼼한 성향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구체적 자료까지 찾아봤어요. 어떠한 상황이었으나 내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매니저님께서 가재고의 비싼 가격을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다른 카페의 재고관리 방법과 판매 데이터에 따른 가재고 적정 주문량을 계산하여 매니저님께 제안했다. 내가 구체적인 자료로 매니저님을 설득한 거예요. 그 결과 매니저님을 설득하여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잠시 영상 멈추고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당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속적인 고객 민원에 응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볼게요. 당시 새로 시작된 제도의 창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고객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했는데 난 이거를 지켜만 본 게 아니라 고객이 주로 묻는 질문과 민원을 정리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창구를 구분할 수 있는 A 제도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업무 속도가 빨라져 고객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셨던 내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창의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경험에 넣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외의 질문들 어떻게 답변하는지 살펴볼게요. 이 직무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네, 우리 2갈씩은 똑같이 네, 저는 이 직무를 위해 경험적인 측면과 지식적인 측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뭐를 위해? 이 직무를 위해 이렇게 준비했다. 준비한 게 성과가 되는 거죠. 자, 경험. 가장 먼저 직무를 위해 A, B 경험을 통해 직무를 위해 A, B 경험을 하면서 상황을 간단히 어떤 업무를 하며 내가 한 일, 어떠한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성과. 또한 CD 교육 이수를 통해 상황을 간단히 무엇을 배우며 내가 한 일, 어떠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 이렇게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주 나오는 문항 볼게요. 그 프로젝트 or 팀플에 왜 참여했나요? 자, 우리 2갈씩 뭐라고 답하실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저는 A에 대해 배우고자 뭐뭐하여 B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A에 대해 배우고자 이게 참여한 거, 행동, 묻는 바 B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과. 자, 경험은요. 직무에게 어떠한 이유로 A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 간단히. 이에 어떠한 일을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 내가 한 거죠.
어떠한 활동 업무를 하면서 내가 한 일 A 역량과 B 역량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과. 이렇게 상황 간단히 내가 한 일 성과 이어서 경험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 질문 드리면은 제가 그때 뭐 선배가 어떻게 하자 그랬고 이게 팀플이었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어떠한 상황 내가 왜 배웠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배웠는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인턴 실습 당시에 무엇을 보고 배웠습니까? 자, 두 갈씩 답변해 보실게요. 네, 저는 땡땡 인턴 당시 어떠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며 어떠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하여 A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과. 내가 역할을 맡아 수행하면서 혹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가 묻는 바 A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경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인턴이었지만 프로젝트의 보조로 참여할 수 있었다. 상황. 이 과정에서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어떤 일을 하였고 내가 한 일, 이 과정에서 A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다. 성과. 이렇게 이어서 쭉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답변 구성의 포인트는 이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갈씩입니다. 당시 묻는 바, 경험, 성과 이 순으로 이어서 말해야 한다 라는 거 이것만 연습하시면 두 갈씩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두 갈씩 문제없이 해결되고요. 그리고 경험은 묻는 바에 맞춰 간단히 답할 것. 자, 상황을 간단히 내가 한 일 성과 이것만 정리하시면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경험도 간단하게 40초 내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면접관은 여러분의 TMI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 생각을 갖고 면접관에게도 꼬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열어주신다면 경험을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이렇게 답변 구성의 포인트까지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1강, 2강 계속해서 복습을 하시면서 1강, 2강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공기업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 여러분의 컨셉을 잡고 소재를 발굴해서 답변까지 온전하게 이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소재 구분하는 법도 특강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연습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면접에서 항상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